합격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리는 본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본그룹 MC 주민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으로 행복을 돕는 기업 본그룹의 채용 설명회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채용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부터 실제 직원들이 전하는 취업담과 기업 문화까지 본그룹의 모든 비밀을 솔직하게 공개해드릴 예정이오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서 본그룹 임사 담당자가 바로 해결해 드리니까요. 본그룹과 함께 하실 지원자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그룹이 준비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1부는 이번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직 이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취업 꿀팁, 채용 정보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전하는 인재상과 채용 기준과 숨겨진 채용 비법을 낱낱이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본그룹 선배 사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입사 전 취업 준비는 물론 입사 후 직무에 대한 궁금증과 다양한 에피소드들까지 대방출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본그룹과 함께하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본그룹의 채용 정보를 모두 모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채용 정보집 함께 해주실 본그룹 인사 담당자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그룹 인재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이나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본그룹과 함께하고 싶은 수많은 인재들이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전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다양한 꿀팁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본그룹과 함께하고 싶은 인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주신다고 했으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본그룹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식품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까요? 네. 본그룹은 말씀하신 대로 2002년 대학로의 작은 본중 매장에서 시작했는데요.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보나이에프라는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2009년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6년 만에 가맹 1000호점을 돌파, 현재는 전국 2000여 개의 접점에서 고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내며 꾸준히 도약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짧은 시간에 다채로운 회사로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본그룹은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보나이에프, 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푸드 서비스, 유동식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수본 등 총 3개의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주력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흔히 아는 본죽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등이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법인과 급식 푸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 유동식 및 이유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나이에프는 말씀하신 대로 본죽의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등이 전국에 운영되고 있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푸드 서비스는 실제 우리나라 급식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순수본의 경우 베이비 본죽 이유식을 비롯해서 HMR 제품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영양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모두 건강한 음식,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그 맥락이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3개의 조직이 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그 경영 철학도 무척 남다를 것 같아요. 본그룹만의 경영 이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본그룹의 설립 이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입니다. 네, 새 조직을 이끄는 우리 본그룹과 딱 맞는 그런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딱 맞다고 생각해요. 덧붙여 소개하자면 본으로 행복을 돕는 사람들이 저희의 미션인데요. 원칙과 신뢰를 통해 또 본 브랜드를 통해
안으로는 직원으로부터 밖으로는 가맹점, 협력사, 고객에 이르기까지 행복의 동심원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행복을 돕는 사람들이 되겠다. 정말 봉그룹의 이미지와 딱 맞는 미션인 것 같네요. 혹시 그럼 봉그룹의 차후 목표나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의 비전은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지식 프랜차이즈 그룹을 만드는 건데요. 봉그룹만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또한 최근엔 기업보다 핵심 가치를 좀 적관적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목적 달성, 전체 최적화, 지속 성장이 저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를 잘 활용해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거듭나고자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새로운 가치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서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이 봉그룹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인사담당자님께서는 지금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이 미션과 비전 실천을 목표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와, 그럼 우리 구직자분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봉그룹의 채용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각 전형별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과 AI 역량 검사, 1, 2차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서류 전형에서 특별한 점은 모든 서류를 저를 포함한 인사 담당자들이 다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서류를 다 읽어보신다고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꼭 읽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꿀팁 살짝 하나 공개 부탁드릴게요. 서류 전형을 다 직접 읽어보시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거는 중요하다, 가장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스펙에 대한 필터링을 하지 않는데요. 지원서를 보면서 본그룹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인지, 해당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본인 생각과 경험이 녹아있는지를 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에 정말 진심인 그룹이네요. 그럼 이렇게 서류가 통과된 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진행될까요? 서류 전형으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AI 역량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결과는 합부를 크게 좌우하진 않고요.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원자분들이 이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도 걱정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인성검사가 합격의 키를 쥐고 있는 검사라기보다는 면접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1차 면접은 다대다 실무진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이어서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저희가 제시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면접을 통해 논리력, 의사결정, 판단력 등을 다방면에서 보게 됩니다. 와, 1차 면접부터 정말 쉽지 않은데요. 토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발력도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면접은 혹시 우리가 다 아는 그 임원 면접일까요? 네, 2차 면접에도 절차가 있는데요. 임원 면접과 함께 여러분들의 역량을 알 수 있는 과제 수행 면접이 진행됩니다. 과제는 면접 당일에 주어질 예정입니다. 과제를 당일에 알려주신다니 어떤 질문이 나올지 너무 긴장되겠는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자분들께서도 다시금 최종 합격의 문턱 전에 봉그룹이 정말 나와 맞는지를 고민하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상호 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의 조직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집하는 직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번 신입 채용에서 모집하는 직무는 총 7개의 직무입니다. 그룹사에서는 기획과 인사 직무를, 프랜차이즈 사업부문 본IF에서는 SM, B2B 영업, 마케팅, 품질 관리를, 급식 직영과 식자재 물류 서비스를 하는 본푸드 서비스에서는 급식 개발 직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직무에 대한 설명은 이후 진행되는 실무자 인터뷰와 봉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그룹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보다 은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왜 봉그룹에 지원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사담당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2002년도에 대학로의 작은 본중 매장에서 시작해서 쉬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도리어 저희 본그룹은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더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최근 본IF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본푸드 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임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도 있고요. 직원과 함께 회사가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본그룹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물론 임직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회사 문화 중에서 딱 하나, 이건 정말 최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저는 반기마다 진행되는 본죽인 인재상 시상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기 동안 회사에 기여한 직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축하하는 문화예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상 시 일주일 정도의 해외 연수 포상을 제공합니다. 반기에 한 번씩 진행되는 시상식이라니 정말 좋은데요. 거기다가 해외 연수 포상이라는 점도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또 사내 감사문화 참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분들께는 해외 봉사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 본그룹 구성원들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쉴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본그룹에서는 워라밸을 일과 삶의 5대5 균형이 아닌 조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일과 삶을 자로재듯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오히려 일과 삶,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 가능하도록 연차 소진이 자유롭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쉬는 것도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그룹은 일과 삶의 조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하기 편한 회사가 아니라 일하기 좋은 회사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본그룹의 가치와 정말 맞는 그런 인재인데 현재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직무 이동은 좀 자유로운 편일까요? 자유롭다라는 표현보다는 직원들의 직무 이동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사내에서 직무 이동의 사례가 많고 내부 TO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내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대졸 초임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법인별로 사업의 규모나 업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졸 초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입 대졸 초임 연봉은 3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연봉도 연봉이지만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자격증이나 대외활동 같은 스펙이 별로 없다면 사실 서류 전형도 합격하기 어려운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혹시 본그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계실까요? 네, 본그룹은 관련한 자격증이나 대외활동 경험이 없어도 합격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격증, 대외활동 경험이 없어도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채용된 사례가 많거든요. 특히 영어 점수가 주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없거나 낮다고 해서 지원에 주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와, 영어 점수를 특별히 보지 않는다니 많은 구직자분들께는 정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물론 전공과 자격증, 대외활동 등은 지원자분들의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점에서는 베네핏이 될 수 있겠죠. 영어 점수가 자신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신의 강점으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네, 역시 스펙보다는 열정과 진심에 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 본그룹답게 서류의 진정성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자가 회사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과 노력, 연결성을 중점으로 고민하여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그룹은 채용 담당자 및 각 법인의 인사 담당자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정량적인 스킬 외에 왜 본그룹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신 분에게 면접 기회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서는 본그룹과 연결된 자신만의 가치관을 잘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오탈자가 많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오탈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서류 전형에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탈자가 많다면 아무래도 성의가 없어 보일 수는 있겠죠. 제출 전에 검토하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그룹에 대한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오탈자는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면접이 고비 단계인데 면접들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면접 질문은 회사와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요구한다기보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을 가졌는지, 본인이 기술한 사례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건데요. 자기소개서와 관련한 질문은 자소서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다면 대답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 면접은 진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그룹과 잘 맞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력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채용 직무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본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금번 채용하는 7개 직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 직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찾고 본인과 맞는 직무인지 생각하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코너에서는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출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끝났네요.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직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용 과정이 쉽지 않은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채용 과정이 본인을 어필해야만 하는 시간으로 여겨져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면접 과정은 여러분이 회사를 보고 나와 맞는 회사일지 함께 가고 싶은 회사일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나와 맞는 회사를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결실 있으실 때까지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본그룹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권인하 담당자님과 함께한 채용 정보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직무 꿀팁박스 코너에서는 본그룹 현직 선배님들의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들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2년째 SM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동열 주임이라고 합니다. SM은 스토어 어시스턴트 매니저의 약자로 매장 운영 및 영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매장 관리 및 점검, 사장님들과의 소통, 매장 매출 분석이 주요 업무이고요. 별도로 제가 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각종 취합 업무와 품목별 데이터에 관련된 매출 분석과 정량지표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M 직무에 꼭 필요한 역량은 소통 능력과 관찰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장님들과 각기 다른 매장 환경 속에서 발휘되는 소통 능력은 가맹점과 본사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매장과 상권의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관찰력 또한 매장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매장을 방문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특성상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지만 지역 담당자로서 모든 말과 행동이 사장님들에게는 본사를 대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익숙치 않은 업무 프로세스와 매장 소통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입사한 동기들끼리 많은 정보를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또한 팀원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끼지만 가맹점 사장님들이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길 잘했다.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브랜드이다. 담당자 덕분에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의 업무를 통해 사장님들이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또 이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담당을 맡은 매장은 다수이지만 각각의 매장들은 사장님들에 있어서 삶의 터전이자 생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모든 매장을 내가 경영하는 매장이라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소서에서는 그룹의 인재상을 많이 녹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면접 때는 막연히 직무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실제 매장을 방문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해당 매장의 담당 SM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했을 시, 또한 회사 내에서 트러블이 있었을 때 등의 돌발 상황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었고, 이 부분을 면접 때 보여줬던 부분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이 갖춰진 신입사원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본은 업무의 능통함이 아니라 업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성,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곁에 있는 선배들이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한 기본을 갖춘 후배들을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후배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더 책임감도 높아집니다. 선배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5년 차이고 본도시락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혜연 대리입니다. 지금 본도시락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기획과 실행, 그리고 메뉴 기획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배달앱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거나 외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시즌에 따라서는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메뉴를 리뉴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저희 회사의 마케팅 직무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B2C로 실제 소비하는 고객을 제1고객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시겠지만 저희는 약 400여 개의 가맹점 사장님들 또한 저희의 1고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도 저희는 외부 고객 반응뿐만이 아니라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가맹점 사장님들이 환경은 어떨지 또 반응은 어떨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요. 신메뉴를 만들 때도 맛은 당연하고 운영하실 때 편하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다른 회사의 마케팅이랑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능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 활동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 채널을 활용하는 역량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채널에서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속해 있는 본도시락, 그리고 본죽, 본설렁탕 브랜드 모두 배달을 하고 있는 만큼 배달과 관련한 경험, 예를 들어서 배달앱을 많이 사용해보고 또 경험이 어땠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외적으로는 마케팅 업무가 정말 여러 부서랑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의사결정에 나가는 리더십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를 많이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득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숫자를 가지고 결정하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땐 좀 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발생될 예산이나 매출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숫자를 다루는 업무는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온라인 채널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배달앱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고객 반응이 댓글이나 좋아요로 확인이 되고 또 판매 수량이 바로바로 보이는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메뉴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큰 크기의 보드를 만든다던가
호스트분들의 의상에 브랜드 로고를 넣어둔다던가 작지만 좀 더 브랜드를 더 알리고 메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결과적으로 준비한 것들이 완판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도 많이 느껴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저는 외식이나 음식 분야에 관심을 원래 지니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관심 있는 분야를 다루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또 관심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해보자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현장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슈퍼바이저 업무를 했었고 SM 업무를 하면서 가맹점 매출이나 브랜드 매출과 같이 좀 숫자와 같은 데이터의 부분이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영업 지원 업무로 직무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업 지원 업무를 하면서는 마케팅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원래 입사했던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케팅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했었던 슈퍼바이저 업무나 지원부서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프랜차이즈 회사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사장님들을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슈퍼바이저를 하면서 사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매장에서는 마케팅 액션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업무를 할 때 현장 경험을 생각해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부서에서는 숫자를 많이 다뤄보다 보니 마케팅적인 인사이트를 데이터로 뽑아낸다거나 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 직무를 거치면서 회사 안에 다양한 유관부서 분들과 소통을 경험해봐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감사카드라는 문화가 있는데 내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나 혹은 친해지고 싶은 분들께 감사카드를 통해서 인사를 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회사에 좀 더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회사 내에서 동호회나 독서 모임 같은 것 등을 하면서 다른 부서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점도 회사를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카드는 본죽, 본도시락, 본설렁탕에 속해 있는 본 IF에만 있는 문화인데요. 감사카드를 주고 싶은 분에게 카드를 쓰면 그분께 카드와 함께 커피 쿠폰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나 좀 친해지고 싶은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사도 전하고 커피 쿠폰도 드릴 만큼 같이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하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서 회사를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의 채용 포인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 회사 사람들의 색깔과는 너무 다른 색깔을 지닌 사람이 아닌지를 보는 데 좀 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능력을 체크하시기도 하겠지만 결국 사람에 더 초점을 두고 채용이 진행되는 만큼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본그룹에 잘 녹아들 수 있는지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좋은 후배, 뛰어난 후배들을 보며 저 또한 많은 자극과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더욱더 멋진 후배, 좋은 후배분들이 입사하셔서 더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 품질관리팀 김수진 대리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횟수로 8년 정도 근무하였고 품질관리 업무 경력은 12년 정도 됩니다. 저희 품질관리팀에서는 전반적인 협력업체 간 생산관리와 물류센터는 입고관리, 출하 후에는 발생된 클레임 처리 및 제품 문의 관련 피드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물류센터 내의 입출하 관리와 제품 테스트, 업체 생산 관리인데요. 상세하게는 입고 검수, 이화학 및 미생물 테스트, 제조사 위생평가 및 공정 관리, 그리고 품질 관련 피드백을 맡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내부 직원 품질 교육이나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고 출고되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 저희 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 판매원, 가맹점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좀 다소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서 업무 능력이 좀 더 확장되고 향상되는 좋은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식품위생, 기준 및 규격 등 식품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필수입니다.
특히 수많은 상품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이나 정보 탐색과 같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클레임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와의 원활한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유통 전문 판매원의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유통 전문 판매원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관리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유형만을 관리하는 제조업체에 반해 부자재부터 식자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접하며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통 전문 판매원의 경우 제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위생평가 및 공정점검, 완제품의 물류센터 입고, 그리고 가맹점 출고 및 사용까지 전반적인 제품의 품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루틴한 업무와 검증 등의 활동적인 업무가 좀 두루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봉그룹의 품질관리팀은 제조사 간의 거래를 위한 첫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합니다. 해썹보다 상향된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과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후 정기적인 위생평가를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외에 물류센터로 입고될 때 전 품목에 대한 입고 검수를 품질관리팀에서 직접 시행하며 클레임 발생 시 현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정점검, 안전성 검증 활동 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특히나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소비자들 또한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투른 답변을 했다가는 뉴스 헤드라인에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이를 사전에 검증해서 안전한 제품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하기보다는 습관이 있는데요. 제품의 표시사항 부분을 좀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업체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조원을 보면 좀 거래 이력이 있는 제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소스 업체가 저희 거래처였어요. 그 업체가 관리를 정말 잘하는 업체로 평가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여기 치킨은 믿고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네요. 사실 제가 입사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좀 활활 타오를 때인데 당연히 다닐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함께 입사한 동기한테도 너무 미안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모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입사한 그 해에 건강하게 출산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학까지 쓰고 복직할 수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입학을 했습니다. 최근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조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죽 품질관리팀 너무 까다롭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고, 또 이제 가맹점 사장님께서 문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20대 때 저도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10여 군데 정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본그룹이었네요. 그때 1차 면접을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실에 있을 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회사 브로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비전이 적혀 있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막 떨려서 꼭 입사하고 싶다라는 꾸준한 의지가 더 생겼고, 그 결과 지금의 제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나와 맞는,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만나실 수 있으며, 그런 기업을 만났을 때에는 과감히 본인의 모든 열정과 확신을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즐겁게 보람차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모두들 힘내시고 저희와 잘 맞는 그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본푸드 서비스 급식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3년차 서승우 대리라고 합니다. 급식 개발 업무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담당 지역을 할당받고 그 지역 내에서 저희 급식 개발 브랜드인 보누리 집밥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업무는 기본적으로 영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영업만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안서 기획에서 제안서 작성, PT 발표, 손익검토, 협상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한 지점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대기업 납품과 같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팀 자체에서 TFT를 구성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급식 개발 업무는 최초 고객사 미팅에서부터 제안서 작성, 발표까지 업무 비중이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고객사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친화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즐기고 적극적인 분들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덧붙여서 제안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이를 PPT로 표현하는 스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본그룹 내 개발 직무는 외식 프랜차이즈 부분과 저희 급식 개발 업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C 부문인 외식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대다수 상담이 예비 가맹점주인 개인인데 반해서 저희 FS 부분인 급식 부분은 주로 B2B 영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가 좀 큰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매번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식 개발 업무는 다양한 고객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매번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매 계약마다 계약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는 항상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틀에 얽매이지 않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고객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담당자의 자율성이 높은 편으로 독립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색과 강점을 확실히 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규모나 식수, 환경, 식단가 등 무척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00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과 2,000명 정도의 대형 사업장은 그 식당 규모도 규모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비, 인건비, 동선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 속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아가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식 개발 일은 최초 고객사 미팅에서부터 그리고 제안서 작성, 그리고 기획, 그리고 경쟁 PT까지 정말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 끝에 저희 보누리 집밥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오픈을 할 때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9월에 강원도 군부대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음식이 너무 맛있고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아 담당관이 좋은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급식 개발 업무에서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PPT를 많이 다루는 편이다 보니 재학 중에 PPT 경진대회나 그런 유사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RFP라고 부르는 고객 제안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고객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입찰 일정 그리고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성향이 중요합니다. 입찰 기한을 착각해서 제출 못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큰일이겠죠. 세 번째로는 손익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인력 구성, 경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숫자감이 있으면 업무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순히 마음이 급하거나 그리고 막막하다고 해서 회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왜 본그룹을 지원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충분히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그룹이 하고 있는 외식, 급식, 그리고 식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비전과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이 업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적의식이 명확할 때도 좋은 결과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본그룹하고 첫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그룹 직원들의 생생한 직무 후기, 직무 꿀팁박스 시간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본그룹 20년도 입사자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떻게 본그룹에 취업했고 적응했는지, 그리고 직무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색하니까 모두 자기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본그룹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손득하 주임입니다. 네, 저는 본IF 특별영업팀 송현지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본죽본부 운영 2팀 금별 주임입니다. 약 35개 전에 매장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본그룹 인재개발실 송호경 주임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네 분이 맡은 부서나 업무가 다 다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 특별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다른 일반 부서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은 가맹점 신규 매출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수단 적용이라든지 샵인샵 도입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이나 기업과의 제휴를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도시락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단체 주문을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때 기업 고객까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사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채용을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임직원이 입사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구성원의 행복과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크게 인적자원 관리 HRM, 인적자원 개발 HRD, 그리고 페이롤 세 가지 직무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현재 HRM 전반과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중에서 채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물론이죠. 채용 담당자다 보니까 채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지원하실 때 보실 채용 사이트도 제가 직접 제작했답니다. 그럼 이걸 보시는 구직자분들도 호경님이 제작하신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럼요. 피디님, 채용 사이트 아래로 띄워주시는 거죠? 네, 바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도 본그룹 직원이지만 호경님이 있으셔서 저희조차도 몰랐던 꿀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도와주실 거죠? 네. 네, 말이 조금 샜는데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부서 업무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은 크게 전사의 전략관리, 그리고 손익 등과 같은 성과관리, 프로세스 조정과 관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저희 회사 브레인답게 관리는 다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룹 전체의 방향성 수립과 그 방향성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관리, 이를 공유하는 경영회의체 운영, 더 나아가서 이것이 더 잘 진행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관리하는데요. 이 외에도 외부 시장 조사나 그룹의 이슈도 저희 팀의 관리 대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분들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거든요. 직접 현장을 관리해 주시는 금별님도 팀이랑 업무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현장의 민낯을 속속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속해 있는 본죽 운영 2팀은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본죽, 본죽 앤 비빔밥 172개 점의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 2팀이 172개 모두를 관리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본도시락, 본설렁탕을 제외한 본죽, 본죽 앤 비빔밥 브랜드의 가맹점 수만 1,500여 개가 되다 보니 운영팀이 총 8팀까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저희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는 가맹점의 조리, 레시피, 위생, 서비스 점검뿐만 아니라 매출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방안 수립, 각종 가맹점 이슈 해결 등 가맹점에 관련된 모든 일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관리 직무는 매장의 생애를 함께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낀 게 현장과 사무실, 그리고 가맹점과 그룹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현장직과 사무직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직무에 대한 입사 전후 생각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는 영업관리 직무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일들만 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가맹점 관리자이기 때문에 매장 마케팅 전략을 짜는 등 뭔가 큼직큼직한 일들만 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입사 후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단순 취합 업무나 반품 접수, 매장 해피콜과 같은 단순 잔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잔업이라도 가맹점 관리에 다 필요한 일들이고 저희로서는 불필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업무의 경중을 좀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업무를 하면서 얻었습니다. 저도 직무 관련해서 입사 전후를 비교해서 조금 느낀 바가 있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팀이 프로젝트 특성, 업무가 좀 많고 수주 영업 위주로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업적인 부분도 크지만 생각보다 내부의 타 부서분들과 소통하고 협업하고 또 다양한 주체 간 조율을 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회사는 타 부서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죽이 워낙 장수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입사 전에는 사내 분위기가 되게 수직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임직원 평균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팀마저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결 수정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입사 전에 동그룹은 종교색이 좀 강한 회사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무교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직자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무교인데 다른 분들은 혹시 종교가 있으실까요? 저도 무교이고요. 정말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저희 사실 4명 중에서 금별 주임님만 기독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만 기독교인가요? 네. 네, 저는 물론 종교가 있지만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 강요 절대 없습니다. 보증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사하고 지금까지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팀장님? 아니 이분 너무 팀장님이랑 회사 이식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예요? 전 항상 진실만 말한답니다. 항상 행복해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대신 말씀드릴까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임직원분들과 소통할 때 회사의 규정에 근거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과 회사 내에서 보여야 되는 이미지, 말 표현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사팀으로서 책임감, 이게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면접에서 저는 되게 책임감이 강하다고 어필했었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저만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른 분들도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정말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라니까 더 불편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담당 매장을 처음 배정받고 업무를 시작했을 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디까지 질문을 해서 제가 처리를 할지, 어디까지 저 혼자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의문이 남는 부분은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정답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전 영업관리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무상 판단이 가맹점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꼭 팀장님과 선배님들께 확인을 하며 질문을 하며 업무를 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선배님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절대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거들어 주시니까요. 저와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금별님과 비슷하게 질문에 있어서 조금 사실 걱정이 있었는데요.
선배님들께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손익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은데 뭘 어디서부터 질문을 드려야 할지조차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딱 실무에 배치를 받았을 때 느끼게 되었던 고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앞서 선배님들이 작성해두신 지식경영 자료를 모두 다 봤어요. 지식경영은 선배님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일종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저희만의 제도잖아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을 됐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해가 되었고 이를 시작점으로 기획 선배님들께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식경영 덕분에 저희가 업무의 히스토리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 때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새로운 영업, 새로운 제휴를 끊임없이 하는 부서다 보니까 유관부서와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에 적응하면서 시간 관리까지 함께 해야 했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영업직 분들은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주시는데 내부적인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를 먼저 고려하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씩 일을 하면서 한 업무에 엮인 모든 부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온보딩 시간이 회사 적응할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교육을 들으면서 친해질 수도 있었고요. 교육 중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수와 유대관계도 돈독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관점,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법까지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도 역시 온보딩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OJT가 저희 공통교육과 실무 OJT가 있잖아요. 저는 실무 OJT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직무마다 OJT를 좀 다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기획팀 분들은 어떤 식으로 OJT를 진행을 하셨어요? 네, 저희 기획팀 같은 경우는 1, 2주마다 각 법인별로 실제 선배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 또는 현장을 체험을 하고 새로운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을 프로젝트로 받거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선배님들께서 그 주제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 업무를 배치받기 전에 기획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업무에서 현장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 SN도 현장을 빼면 시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간 저도 동일하게 직무 OJT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 팀장님, 선배님들과 매장 방문에 동행했던 게 저도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매장 동행을 통해서 매장을 점검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고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매출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무 특성상 외근직은 혼자 본인의 업무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동행을 통해서 매장 방문 일정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주차 꿀팁이나 점심 맛집 찾기 등 아주 지금까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선배 동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금별님이 스케줄 관리를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생각이 난 게 메모하는 습관이 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업무는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걸 다 기록을 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속도도 붙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니까 확실히 스케줄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나 주 단위로 제가 팀이랑 개인 업무까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 때보다는 확실히 더 편하고 좀 적응된 모습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수인재, 해외 연수 등 다양한 복지가 있으나 뭐니 해도 최고의 복지는 본그룹사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닐까요? 에이, 또 너무 인사팀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진실만 말한답니다. 득한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복지도 좋지만 뭐니 해도 구내식당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혼자 자취를 하니까 아침을 잘 챙겨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구내식당에서 조식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점심도 정말 집밥처럼 맛있게 나와서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밥 먹고 1층에 내려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면은 제가 점심시간도 굉장히 길어지니까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샐러드 테이크아웃해서 먹는데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힐링할 수 있는 복지인 저희만의 속풀이 공간 사이다 상담소와 휴게실 침묵의 방 중에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침묵의 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출근길에 좀 차가 막히지 않아서 회사에 일찍 도착하거나 점심시간에 배는 안 고픈데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저희 휴게실인 침묵의 방으로 꼭 가는데요. 저희 휴게실 안에는 개별 수면 공간들이 다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업무 중 쉬는 시간에 좀 눈을 붙이고 나오면 좀 리프레시가 되어서 업무에 활력이 생깁니다. 다들 너무 먹고 자는 것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는 미래 후배님들을 위한 입사 1년차 대상의 본스타트 독서 모임이라는 독서 동아리 같은 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신입사원 분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격주로 독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관점을 공유하고 학습하고 좀 배워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관련 인사이트도 가져갈 수 있고 같이 듣는 동기들이랑 선배님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그게 좀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지원자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창업 준비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토익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입사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입사 과정에서 저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경험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표현하는 것이 입사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경험 같이 이색 경험도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저는 식음료 산업군에서 인사직무 인턴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산업군과 직무 경험을 통해 회사 직무 이해도를 잘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경험 동안 내가 어떠한 강점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며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었고 이 회사에서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표현했었는데요.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던 인턴 경험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융사, 공기업 인턴 등 기업 실습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지만 마트 시식행사, 카페 아르바이트와 같은 서비스 알바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실제로 알바를 하면서 활기차게 소통을 하는 게 저와 잘 맞는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알바를 할 때는 계속 고객을 관찰하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고객 지향적인 사고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서서 사실 세 분께서는 직무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 경우거든요. 저도 공기업 인턴을 하긴 했지만 저의 직무와 이거다 할 만큼 좀 유관된 부분이 없어 보여요. 지원을 해주실 미래 후배님들께서도 정말 좀 동떨어진 분야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 직무가 필요로 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셨다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실무 면접 준비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획 직무라고 하면 본그룹의 손익과 사업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3개년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적어도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외워갔었는데요. 실제로 면접에서 해당되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매출액과 같은 숫자를 실제로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진 않았고요. 본그룹의 재무제표는 한번 보셨는지 그리고 보고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저만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렸고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사전에 그러한 것을 제가 찾아봤다는 점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득하님의 실무 면접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그러면은 1차 면접에는 실무 면접뿐만 아니라 토론 면접도 있죠. 그럼 저는 토론 면접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토론 면접을 진행할 때 저희 관점과 기준을 명확히 세웠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의견만 피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토론 면접에 참가하는 지원자분들이랑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는 걸 열심히 했었었는데 그 부분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제가 막 주장했던 의견을 변경하기도 했었었는데요. 답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진짜 다 열심히 다 참여하고 소통하고 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 본죽, 본죽앤 비빔밥, 본설렁탕 등 저희 본브랜드 가맹점을 무작위로 10곳 이상 방문했었는데요. 이게 저의 합격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 방문해서 그 메뉴를 먹어보기도 하고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면서요. 딱 저만의 면접 자료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저는 면접장에 저만의 면접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본브랜드 가맹점을 돌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점을 정말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그룹의 성장과 함께하고 싶은 저의 열정을 보여주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원 면접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 회사는 보다 보니까 면접에서는 특히 지원자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조금 뻔한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좀 꾸밈 없이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풀어냈었거든요. 속된 말로 있어 보이는 경험이라든지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지원자라는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원자분들께서도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의 방향과 결이 같은 분이라면 분명 면접장에서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랑 면접, 토론 모두 다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풀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풀어낸 이야기가 회사의 B값 맞으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저는 면접 보기 전 회사의 가치관과 방향을 알고자 회사에서 출판된 정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이 회사 정말 잘 맞다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더욱 더 자신 있게 편하게 이야기했던 경험들이 생각납니다. 네, 힘든 시중기간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으로 본그룹에 완벽히 착륙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입사를 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들이 생길 텐데요. 그럴 때마다 따뜻하고 편하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좋은 방향을 함께 맞춰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배들이 본그룹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래의 후배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미래의 후배님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그룹에서 내년에 꼭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볼 만큼 열정적인 후배님들은 지금 이 취업 시기가 힘들 수 있지만 본그룹에 들어온다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지식 프랜차이즈 그룹 본그룹에서 만나요. 네, 지금까지 본그룹 선배 직원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직무 꿀팁 박스였습니다. 본그룹의 미래가 될 지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본그룹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며 오늘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그룹 온라인 채용 설명회였고요. 실시간 질의응답은 10분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니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 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본그룹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본그룹 취업에 관한 질문을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인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계속되는 채용 설명회를 참고해 주세요.